G7이냐 G8이냐, 한국이 G8에 합류할 수 있을 만큼 국제적으로 위상이 상승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데요. 사실 맘만 먹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누가 자꾸 초를 친다고 해요. 누구긴 누구겠어요. 바로 일본입니다. G7에 한국을 정식 멤버로 초대하겠다는 계획에 일본이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일본이 다른 나라의 G7 가입을 굳고 반대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G7이 대체 뭐라고 이러는 걸까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회장님들끼리 골프도 치고 고급 일식집에서 술도 한잔하면서 친목 도모하는 모습 자주 보셨을 겁니다. 비즈니스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디 모든 걸 다 이익만 따져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동안 친목질하면서 쌓은 신뢰도도 비즈니스를 수월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게 나란 일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냉혹한 국제정치 현장 속 지구촌 최강자들의 친목 클럽, 일본이 죽어도 다른 나라 껴주기 싫어하는 G7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실공히 지구 최고 선진국들의 모임인 G7은 매년 개최될 때마다 세계인의 이목을 끌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은 이런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도서관 모임 같은 거였죠. 1970년대 세계 경제가 흔들거리자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의 재무장관들이 백악관에 있는 도서관에 모여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들은 모두 영어가 유창해서 대화도 잘 통했다고 합니다. 회의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유대를 다진 도서관 모임 멤버들은 곧 일본까지 자기들 모임에 끼워줍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도서관 모임 5개국의 정상들이 대거 불갈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프랑스의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미국, 서독, 일본의 정상들은 스캔들로 인해 아주 불명예스럽게 교체됐죠. 이때 새로 취임한 프랑스의 대통령 더스텐과 독일의 총리 슈미트가 바로 도서관 모임에서 활약하던 재무장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도서관 모임에서의 좋은 기억들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고 각국의 정상이 되었어도 이 모임에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새로 취임한 다른 나라의 정상들도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모임을 정상급 회담으로 올리는데 찬성했죠. 이후 이탈리아와 캐나다까지 참여하면서 지금의 G7 모양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항 중이던 G7에 일본이 딴지를 거는 일이 생기는데요. 사건은 1990년대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가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고 G7에 초청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정부와 언론이 한몸인 것처럼 러시아의 가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쏟아낸 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러시아를 견제했던 이유는 쿠릴 열도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까지도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누구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죠? 또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에 가입한 국가잖아요.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극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가 자기네 모임에 끼어들어 혹여나 일본의 입지가 줄어들진 않을까 매우 못마땅한 거예요. 근래에 일본이 한국의 G7 합류를 반대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G7에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 인도 등을 추가로 가입시키자는 논의는 G7의 역할과 이상의 변화가 생기면서 시작됐습니다. 러시아는 겨우겨우 가입하더니 2014년 크림반도 강제 합병 문제로 퇴출됐어요. 결국 G7은 다시 미국 친구들의 모임이 되어버린 거죠. 또 중국이 위협적인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이들에게 중국 견제라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는데요. G7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중국 견제에 필요한 힘을 보충하기 위해 G7 개편 논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G7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G7의 확대는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어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러시아와 중국도 참여하는 G20이 출범하면서 G7을 대체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적이 있는데요. G20이 G7보다 덩치가 크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다 보니 다양한 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고는 하나 G7은 여전히 40%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국제적 규범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아마 당분간은 G7이 대체 불가능한 지구촌 최강 클럽의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전해드린 지식이 유용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암.